당신의 혈압이 정상이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정상 혈압인데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유요? 바로 혈압이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흔들림이야말로 진짜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아무 증상 없이 걸어다니고 밥 잘 먹고 잠도 자고 있다 해도 뇌 속에서는 이미 작은 혈관들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고혈압도 저혈압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짜 무서운 병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정화입니다. 25년 동안 고혈압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것보다 혈압이 요동치는 사람이 더 빨리 무너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혈압은 지금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모르게 매일 아침마다 수축기 혈압이 170, 180까지 솟구쳤다가 점심 즈음에는 다시 120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혈압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압이 갑자기 솟구쳤다가 내려오는 위험한 요동. 문제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 혈관이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혈관은 튼튼한 고무줄이 아닙니다.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면 점점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그 상처 위로 지방과 혈전이 들러붙으며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플라크가 커지기 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혈관 살인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혈압이 안정되지 않으면 뇌 안에 아주 가는 혈관들,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미세혈관들이 하나씩 망가집니다. 당신이 요즘 길을 잘 못 찾고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가끔 멍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뇌 조직이 서서히 변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1년 호주 모나시대 연구에 따르면 혈압 변동성이 큰 노인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서운 건 이들의 혈압 수치 자체는 대부분 정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 수치라도 혈압이 요동치면 당신의 뇌는 이미 공격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는 당신의 혈압은 과연 오늘 하루도 조용히 있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치솟지는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5분, 당신의 혈관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이야기.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의 흔들림을 주목해야 할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음 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혈압이 계속 출렁이고 있다면 이제 단순히 식습관만 고친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미 변동성이 커진 혈압은 생활 관리만으로는 안정되기 어렵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약물 선택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혈압약을 무조건 먹느냐 마느냐만 따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약을 먹느냐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일정하게 작용하는 약을 선택해야 혈압의 출렁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용 시간이 짧은 약은 아침에 먹으면 오후쯤 약효가 떨어져 혈압이 다시 오르는 혈압 반동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들께 장시간 작용하는 약제, 예를 들면 칼슘 차단제 계열이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계열의 지속형 약제를 우선 추천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달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약만큼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혈압을 폭발시키는 가장 흔한 습관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짜게 먹는 식단, 야식입니다. 이 네 가지는 혈압을 자극하는 일상 속 적입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심각합니다. 밤에 5시간 이하로 자는 분들,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
이분들은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서 혈압의 요동이 심해지고 심지어 아침 혈압이 치솟으면서 뇌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 회의 전, 화난 후, 운전 중, TV 뉴스 시청 중. 이때마다 혈압이 튀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평소 혈압은 정상이더라도 순간 혈압이 180까지 솟구치는 위장된 고혈압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하긴 어렵지만 자기만의 혈압 내리는 루틴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복식 호흡, 간단한 명상, 따뜻한 물 샤워 같은 작은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간과되는 것이 바로 야식입니다. 밤 9시 이후 라면, 짠 반찬, 치킨, 맥주 같은 음식은 다음날 아침 혈압을 폭탄처럼 치솟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알코올이 몸에 남아있는 동안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완과 수축의 균형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 특히 시금치, 바나나, 토마토, 고구마 같은 음식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섣불리 칼륨을 늘리면 안 되니 꼭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혈압 변동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단시간의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가볍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의 혈압이 정상이라는 말 믿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한두 번 재본 그 숫자만으로 당신의 혈관 상태를 판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혈압 변동성이 의심된다면 한 번의 수치가 아니라 하루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혈압 변동을 알아내는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가 측정.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 같은 조건에서 재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온 후 10분간 앉아서 심호흡을 하며 몸을 안정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1분 간격으로 혈압을 3번 재고 첫 번째 측정치는 버리고 나머지 두 수치의 평균을 기록하세요. 이 측정을 하루에 2번,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전, 가능하다면 점심 직후까지 포함해 하루 3번 꾸준히 기록하면 당신의 혈압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혈압이 60mmHg 이상 출렁인다? 예를 들어 아침에 170이었다가 점심엔 120으로 내려가고 밤에는 또 150으로 오른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기 ABPM, 앰뷸러토리 블러드 프레셔 마너터링을 사용합니다. 팔에 자동 혈압계를 차고 하루 동안 수십 차례 혈압을 측정해 일상생활 속에서 혈압이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제가 직접 이 검사를 권한 환자 중엔 병원에서 잴 때마다 혈압이 정상이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검사 결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혈압이 매일 180까지 치솟고 있었죠. 그 시간 동안 뇌혈관은 매일매일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혈압이 튀고 운전하거나 회의 중에 갑자기 수치가 치솟았는데 이전까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활동 혈압 검사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고위험 환자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얻는 정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활 패턴과 혈압 사이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잠이 부족할 때, 식사를 늦게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을 조절하거나 식습관과 수면을 재정비하는 등 진짜 필요한 관리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혈압은 매일 아침 하늘을 찌르듯 솟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정상이래요. 그렇다면 문제는 병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측정한 시간, 장소, 방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단 한 번, 그것도 긴장된 병원에서 측정된 수치 하나로 스스로를 정상이라 믿어버립니다. 정상? 말도 안 되는 오해입니다. 실제 위협은 그렇게 한 번씩 잰 숫자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이어지는 패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철저하게 일상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 한 번의 측정이 아닌 패턴을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압은 상태보다 맥락을 봐야 합니다. 그날 아침에 잠을 설쳤는지, 전날 야식을 먹었는지, 기상 후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이 모든 게 혈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중 3개의 고정 시간대를 설정하는 겁니다. 아침 7시, 점심 1시, 저녁 9시. 매일 이 3시점에서 같은 장소, 같은 자세, 같은 기분으로 혈압을 재는 겁니다. 측정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날씨도 함께 기록하세요. 날씨에 따라 혈압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을 때 혈관은 이완됐다가 저녁엔 다시 수축하며 혈압이 출렁입니다. 다음은 활동별 체크리스트입니다. 걷기 전, 식사 후 1시간, 커피 마신 직후, 샤워 후, 이 4가지 순간을 기준으로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여기서 수치가 크게 튀는 경우 당신의 혈압은 일상 자극에 취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패턴을 측정하면 특정 상황에서 요동치는 본인의 트리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회식 다음 날 아침만 되면 혈압이 치솟고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운전 후에만 혈압이 30 이상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맞춤형 약 조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 시간대별 혈압 흐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듯 일주일간의 혈압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귀찮겠지만 이 흐름을 통해 혈압이 언제 요동치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심지어 아직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도 이 흐름을 토대로 의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 자가관리야말로 병원 진료보다 몇 배 강력한 예방입니다. 병원에서 하루 한 번 혈압 재는 것보다 이렇게 한 달간 정리된 리듬 하나가 당신의 뇌를, 심장을, 그리고 삶을 지켜냅니다. 혈압은 단순히 높다가 아닙니다. 혈압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혈압을 조용히 만들고 싶다면 이제 생활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약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당신의 하루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혈압은 루틴의 생물학적 결과입니다. 삶이 불규칙하면 혈압은 반드시 요동칩니다. 당신의 혈관은 당신의 생활 리듬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 아침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기상 후 첫 30분 동안 수축기 혈압이 3040mmHg 이상 뛰는 모닝 스파이크를 겪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기상 루틴을 바꿔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누운 채로 23분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좌우로 돌려 기지개를 켜고 그제서야 일어나 앉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아침 혈압 폭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사.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며 혈압이 상승합니다. 단,
고나트륨 식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금, 간장, 젓갈, 국물. 이 네 가지가 매일 아침 식탁에 있다면 그건 혈압 공격입니다. 대신 오트밀에 바나나 한 개, 삶은 달걀과 무염김, 이런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풍부하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혈관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심과 저녁. 짠 음식은 낮보다 밤에 더 치명적입니다. 밤에 짠 것을 먹으면 수분이 체내에 정체되고 자고 있는 동안 혈관이 수축하면서 새벽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뇌졸중이 새벽 56시에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야식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늦은 저녁을 먹었다면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자야 합니다. 이 한 잔이 다음날 아침 혈압을 10mmHg 이상 줄여줍니다. 그 다음은 수면. 잠의 질은 혈압 변동과 직결됩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 TV, 긴 대화. 모두 뇌를 각성시키고 심박수와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전등을 낮추고 유튜브 끄고 방 안 온도를 1도 낮추십시오. 단 3일만 실천해도 아침 혈압이 확연히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혈압이 불안정한 사람에게 가장 나쁜 운동은 가끔 몰아서 하는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헬스장에서 무리하게 달리기보다 매일 저녁 30분간 걷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식후 30분 걷기는 식사로 올라간 혈압을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걷는 동안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느려도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적당한 자극이 혈관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렇게 아침 루틴 식단 수면 운동. 이 네 가지를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하면 당신의 하루는 곧 조용한 혈관의 리듬으로 바뀌게 됩니다. 혈압약만으론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잴 때마다 정상이었다는 62세 남성 환자. 회식도 잘 다니고 등산도 열심히 하고 본인은 건강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을 가다 거실에 쓰러졌고 의식 없이 발견된 그는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혈압은 항상 130대였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 결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수축기 혈압이 190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공격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 한 번의 쓰러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59세 여성,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을 호소하며 내원했지만 MRI 검사에서 확인된 건 미세 뇌경색 흔적. 원인은 반복된 혈압 변동. 혈압은 항상 정상 수준이었지만 감정 기복과 불면, 식사 리듬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뇌의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됐던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압의 숫자는 정상이었지만 리듬은 망가져 있었다는 점. 그들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의 처음에서 말했듯이 지금 당신이 혈압이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의 흔들림입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울컥 솟구치는 혈압은 벽돌로 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부서지진 않지만 매일 두드리면 결국 금이 가고 무너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숫자만 보고 안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흐름을 읽고 미리 막는 사람입니까?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정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혈압이 정상 수치여도 그게 정상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세요. 생활의 루틴을 고르세요. 그리고 몸의 흐름을 기록하세요. 그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콘텐츠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당신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혈압이 조용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